안녕하십니까, 사오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2024년 갑진년의 복받을 손금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진년은 푸른 용의 해라고 합니다. 미디어를 보면 길조의 상징인 용의 해로 복된 한 해로 말하는데, 이런 덕담 같은 말이 과연 맞을까요? 우리나라 명리학자들도 갑진년은 커다란 나무의 양의 해에 기름진 땅인 양의 해라고 하여 천간과 지지 모두 양의 해로서 희망찬 한 해라고들 합니다. 명리학은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과거 갑진년을 되돌아보면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1424년, 1554년 갑진년에 백년전쟁은 물론 1904년 갑진년에는 국내에서의 러일 전쟁, 1784년 갑진년에는 일본 에도 시대 대기근으로 90만 명 사망, 1664년 갑진년 조선 현종 때 대대적인 전염병으로 굶주림과 전염병이 참궐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며, 1964년 갑진년에는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반대하는 6.3 항쟁에 이어 계엄령이 선포되어 나라가 혼란하였습니다. 따라서 갑진년은 세계 여러 곳에서 전쟁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어 폭동이 일어나거나 전염병이 돌거나 산불 등 재해가 많았던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쿄올림픽 개최나 임진왜란 직후 유성룡의 징비록의 완성, 미국의 제미니 무인 우주선, 메리너 화성 탐사선 발사처럼 어지러운 가운데 새로운 시도와 개혁을 하는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일본에서는 갑진년을 해석하길 수천 년을 견딘 노송으로 비유하고, 기름진 땅 속의 해충을 막느라 두꺼운 막과 짙은 피들을 내뿜으며 자신을 보호하며 고고하게 살아야만 하는 어신목의 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런 해석이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갑진년은 명리학에서 재고 귀인이니 하는 보물의 해라고 말하지만, 그 보물 창고에는 무서운 용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얻을 수 있는 해가 아니라는 뜻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오직 강인한 정신과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선택받은 자만이 푸른 용을 상대하여 영광과 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사람은 영화 속의 호빗 발버와 같은 인물처럼 스마우그와 같은 사악한 용을 상대하여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떤 손금을 가지고 있을까요? 마르틴 루터 킹 목사는 인종평등 시대를 꿈꾼 인권운동가입니다. 그는 1964년 갑진년에 당시 35세 최연소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의 감정선은 완만한 상승으로 중지와 검지 사이로 올라갑니다. 갑진년을 복되게 사는 손금의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 킹과 같은 감정선을 가진 사람들이 2024년 갑진년에 복받을 사람으로 해석됩니다. 파키스탄 말랄라 유사프자이는 26살의 여성 교육 인권 운동가로서 노벨 평화상 수상자입니다. 그녀도 마르틴 루터 킹처럼 3발이나 총을 맞았지만 죽지 않고 살아나 활동 중인데, 박애 정신의 감정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의 감정선은 중지와 검지 사이로 올라갑니다. 베트남 감독으로서 팀을 가족처럼 대하면서 승리를 이끈 흔적이 보입니다. 그에게 2024년은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행운을 얻을 것 같습니다. 동남아 최약체였던 팀을 길러 베트남을 3연패 시킨 인도네시아의 신태용 감독은 최근 주가가 많이 올라 그의 거취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태용 감독도 2024년은 그의 해가 될 것입니다.
말레이시아 감독으로서 좋은 성적을 낸 김판곤 감독 역시 감정선이 검지와 중지 사이로 올라갑니다. 박예영 감정선을 가진 김민재 선수도 갑진년에 복된 운을 가질 것입니다. 모두가 박의 정신과 함께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특히 가족과 조직을 사랑하는 인물들이 박예형 감정선을 가지고 있는데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과 같이 희망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카말라 해리스는 미국의 부통령이며 미국 경제지표의 일부라고 하는 테일러 스위프트도 갑진년에 더 많은 활약을 할 것 같습니다. 남진 씨는 갑진년에 복받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트로트 가수들은 그와 함께 하고 싶다고 하니까요. 중지와 약지 사이로 올라가는 감정선을 가진 사람은 배려와 열정이 있고 상대와의 일정 거리를 두고 속마음을 다 보여주지 않는 현명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과 싸울 수 있는 무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과거를 유추하여 보면 갑진년은 왜곡된 힘이 지배하여 경쟁자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반칙을 통해 남을 거꾸로 뜨리는 일이 횡행하는 사회가 되고 약자와 소외된 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편향된 미디어는 인간들을 양극화시키고 저속하게 만들어 정의로운 자가 오히려 조롱당하는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부에 휩쓸리지 않고 옳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마음가짐과 체력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이중감정선, 이중생명선을 가진 사람들이며 남들보다 2배의 열정과 정신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주변인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을 손금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갑진년에 걸맞는 손금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중운명선을 가진 사람은 직업적인 면에서 강한 운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대가를 위한 고행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며 어떤 역할도 감당할 수 있는 실행력이 있어서 직업적인 일에 있어서 최고의 운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중운명선을 가진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으며 자신의 생각과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갑진년에는 더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을 운세의 손금입니다. 집단 이기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자기 편이 아니면 상대를 향해 폭력적인 말로 상처를 주는 고통의 한 해에 이중운명선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그런 환경에 개의치 않고 자기 소신껏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골리앗을 앞에 두고도 겁내지 않는 다윗처럼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해 보건대 2024년 갑진년은 투쟁과 갈등이 많은 한 해입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상대방의 죽음만을 바라는 어두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강인한 정신력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야만 이 어두운 시대를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배신과 반칙, 갈등이 많은 갑진년을 살면서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감성과 일정한 선을 지키려는 정한 마음을 가진 사교문 감정선을 가진 사람,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강한 마인드와 생명력을 가진 이중생명선과 함께 이중감정선과 함께 이중생명선을 가진 사람은 초기에는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그 운명과 맞서 싸워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중생명선을 가진 사람들은 24년에 특별히 행복한 한 해를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지으며 혹시라도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